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음입니다. 오늘 이 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읽을수록 따뜻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엇갈리는 병원의 밤, 그 한복판 작은 매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에게 어느 날부터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 끝내 건네지 못한 마음들, 그 무게를 함께 안고 걷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충분히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수는 나이에게 근무 시간을 바꿔볼 것을 제안했다. 일단 밤에 귀신이 나오는 게 문제라면 그 문제를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 명쾌한 논리였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할까 고민하던 나이 역시 대찬성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이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다.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일찍 일어나려면 고역이었다. 낮근무로 시급이 적어져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하며 일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았다. 야간 근무보다는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가 쉬운 일정이었다.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낮에는 못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며 미수는 기꺼이 자신이 밤근무를 맡았다. 너그럽게 보아주는 배려가 느껴져 나이는 기쁘기도 했지만 낮에는 매점에 손님이 참 많았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소규모라지만 일단 종합병원이라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사와 간호사도 자주 매점을 찾았다. 병원분만 나가면 꺾어져서 편의점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이 빠른 나이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정도였다. 낮근무가 사흘째쯤 되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쉴 틈이 나지 않았다. 반면 이미수는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편하게 있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미수의 말에 따르면 옛날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밤근무가 꽤나 편한 듯한 눈치라 나이는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귀신 따위 나오건 말건 무시하고 놀 걸 그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솔직히 새벽 2시마다 오던 남자는 무섭기는커녕 귀엽기까지 했다. 하지만 매점 안에 나타나던 할머니는 이야기가 다르다. 겁이 없는 나이도 투명한 의료용 관에 칭칭 얼매인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서웠다. 특별히 끔찍한 모습도 아니었지만 유달리 거부감이 들었다. 다시 밤근무로 바꿀까 생각하다가도 그 노인을 떠올리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다. 낮근무를 하는 동안 단골들의 얼굴도 익혔다. 특히 간호사나 의사, 병원 행정직원 중에 매일같이 매점에 들러 간식을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중 한 의사는 사흘 내내 점심시간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시간에도 들렀다. 매점에서는 원두커피도 간단히 내려서 팔았는데 하루에 그가 석 잔은 사서 마셨다. 그가 단 의사가운 가슴팍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항상 늘어진 어깨와 잔뜩 지친 얼굴이 눈에 띄었다. 마주치는 간호사와 인사하는 것을 보니 종양내과에서 일하는 의사인 모양이었다. 박현우는 나이가 내려주는 커피를 받아서 힘없이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인사하고 벽쪽 테이블에 잠시 앉아 쉬다가 가고는 했다. 시계 밑 테이블,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던 곳이었다. 나이는 그것이 은근하게 신경 쓰였다. 그 말고도 중년 여성 행정직원 한 명은 올 때마다 나이를 붙들고 수다를 떨었다. 첫날 이미 통성명을 해서 고순영이라는 이름까지 알게 되었다. 너무 어려 보인다며 혹시 고등학생이냐고 물은 게 첫마디였는데 나름 성인이 된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나이가 당당하게 스물이라고 하자 행정직원은 고등학교 3학년인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라며 좋아했다. 그 후부터 올 때마다 수다가 시작되어 나이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6시가 넘어 직원들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나면 한결 편해졌다. 그때쯤이면 병원 방문객도 없어서 매점은 한산했다. 낮 근무 닷새째 되는 날, 나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재고를 조사하고서 카운터 뒷자리에 앉았다. 병원 로비는 1시간 전쯤 응급자가 들이닥쳤던 것을 제외하면 조용한 편이었다. 다만 그 응급차에 실려온 사람은 상당히 크게 다친 모양인지 응급실 쪽이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다. 아이고 힘들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이는 카운터에 엎드린 채로 끙끙댔다. 1시부터 6시 넘어까지 쭉 일하고 나면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작은 매점이라 그나마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거지. 만약 보통 편의점만한 크기라도 되었으면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요했을 것이다. 나이는 잠시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다. 바깥 하늘에 노을이 물들어 매점 안에도 붉은 빛이 비쳤다. 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밤에 일할 걸 그랬다. 물론 말만 그랬다. 바쁘긴 해도 그 할머니를 또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게다가 이제 4시간만 지나면 곧 집에 갈 수 있었다. 퇴근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다. 그때 인기척이 창가에 언뜻 느껴졌다. 그녀가 얼굴을 들자 주문창 밖으로 손님이 보였다. 조금 초췌한 얼굴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창문가를 기웃거렸다. 나이는 손님을 놓칠세라 얼른 주문창을 열고 영업용 미소를 지었다. 여성은 단발인데 아주 뽀글거리는 펌을 해서 어딘가 삼각김밥을 떠올리게 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녀의 뒤로 노을이 비쳐 삼각형 실루엣이 한층 돋보였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금 머뭇대면서 말을 끌었다. 손님이 뜸한 타임이라 나이는 여성을 재촉하지 않았다. 60쯤 되었을까? 어딘가 아픈 듯 보이는 사람이었다. 병원이라 워낙 아픈 손님도 많았고 장례식장에 들르는 이들은 심적으로 괴로운 손님도 많았다. 그녀처럼 안색 나쁜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여성은 잠시 후 힘들게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 제가 뭘 사려는 게 아니라서요. 예? 그... 염치 없지만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면서 나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 중 고령자와 환자가 많아서
간혹 물을 한 잔 달라든가 휴지를 달라든가 하는 부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손님은 그런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닌 듯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한참이나 꿈을 대며 눈치를 보던 여성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 병원 바로 뒤에 미용실 아세요? 아, 네. 그 오래된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이 말하는 그 가게를 지나면서 봤다. 나이 역시 이 근처에 살았지만 병원 맞은편 큰 길 건너편이었고 병원 뒤쪽과는 인연이 없었다. 다만 산책을 다니면서 미용실의 존재를 알았을 뿐이었다. 오래되어 간판에 먼지가 잔뜩 앉고 유리창에 붙여둔 포스터의 색이 모두 날아간 작은 미용실이었다. 가장자리가 너덜거리는 포스터의 모델이 한껏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더욱 낡은 인상을 주었다. 아, 예, 맞아요. 아시는군요. 여성은 반색했다. 거기가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거든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걸 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는 맞장구를 쳤다. 특히 중년 이상의 손님들은 대다수가 싹싹하게 대하는 태도를 좋아했다. 손님이 수다를 떨면 거기에 적당한 말을 찾아 대꾸해주는 것도 아르바이트의 기술이었다. 여성은 곧 뭔가를 떠올렸는지 얼굴이 흐려졌다. 부탁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용실 문 아래쪽으로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주십사 하고요. 네? 엉뚱한 부탁의 나이는 이상한 소리로 반문해버렸다. 여성은 아주 난처한 얼굴이었다. 나이는 의아해서 눈을 찌푸렸다. 이상한 부탁이라는 걸 여성도 아는지 얼굴을 주문창에 바싹 붙이면서 조심히 말했다. 제가 그걸 열어두었어야 하는데 열지 않고 와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꼭 열어두어야 하는데요. 바로 뒷골목이니까 가셔서 그냥 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열 수가 없어서요. 여성은 난처한 얼굴로 반복해서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나이는 이 여성이 혹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다. 왜 열어야 하는지, 왜 열 수가 없는지 물어볼까 했지만 그보다는 거절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사람과 말을 길게 나눌수록 곤란해지는 법이다. 나이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매점을 떠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저 지금이 아니라도 며칠 안에만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부탁드려요. 여성의 애원에 가까운 말투에 나이는 한숨을 푹 쉬었다. 사실 손님이 진짜 그 미용실 사장님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괜히 남의 가게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끈질겼다. 그녀는 나이를 꼭 붙들고서 놓아주지 않았다. 저 정말로 그 미용실 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아요. 미닫이로 생겼는데 그냥 열어만 주시면 돼요. 네? 정말 안 돼요. 죄송해요. 여성이 애절하게 말했지만 나이는 얼른
주문장을 닫았다. 다행히도 매점 안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온 타이밍이었다. 주문을 받으면서 슬쩍 곁눈질을 하니 여성은 그 사이에 사라졌다. 난처한 부탁이었던 터라 나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는 금세 지고 밤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저녁 9시 반이 되자 이미수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나타났다. 역시 밤근무가 편하긴 한 모양이라며 나이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 네, 일은 많았는데 별일은 없었어요. 저런 힘들었던 모양이네. 나이가 부르퉁하게 내놓은 대답에 미수는 까르르 웃었다.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미수는 꽤 발랄하고 명랑한 성격이라 나이에게 훨씬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보았던 귀신들이 이미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모양이었다. 그냥 매점 장사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듯한 태도라 나이는 그런 미수의 태어남이 좀 부러웠다. 사실 나이도 그 할머니 귀신만 아니면 괜찮은데 싶어서 좀 억울하기까지 했다. 미수가 정상과 재고를 확인하는 동안 나이는 집에 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나서 입을 열었다. 사장님, 병원 뒤 골목에 작은 미용실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장미 미용실인가 뭔가. 거기 오래됐지.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었거든요. 미수는 자기도 그 미용실에서 몇 번 머리를 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거기 사장님 파마를 너무 세게 말더라. 자기 머리도 완전 뽀글뽀글하게 하고 다니는 양반인데 그분이 오셨어? 병원 올 일이 있었나? 네네, 맞아요. 단발인데 뽀글뽀글해서 엄청 튀더라고요. 그분 맞네. 뭐 사가셨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서요. 그렇구나 하면서 미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손님이 확실히 미용실 주인인 것은 맞았다. 나이는 미용실 사장님의 특이한 부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10시가 된 것을 보고 인사한 뒤 허둥지둥 매점을 나섰다. 일을 할 때는 칼퇴가 중요한 법이다. 원래 병원을 나가면 곧장 길을 건너 집으로 가곤 했다. 그런데 1층 로비를 통과해 나오다 보니 병원 외부에 긴 의자에 앉아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보였다. 뽀글거리는 단발머리 아래 얼굴이 지치고 슬퍼 보였다. 나이는 집으로 달려가 발 뻗고 누워 유튜브를 켜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장님에게로 다가갔다. 저기, 어머, 퇴근하시는 건가요? 미용실 사장님이 초췌한 안색으로 인사했다. 나이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말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그냥 그 작은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그냥 열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놔서 왜 지금이라도 가서 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른다. 병원에는 간혹 그런 이들이 있었다. 입원한 사람을 살피느라 집에도 차마 가지 못하고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 그렇게 자세한 사정 같은 건 사실 알고 싶지 않아서 나이는 별다른 것을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한 채 병원 정문을 나섰다. 어차피 정문으로 나가 왼쪽으로 꺾어 병원 뒤로 돌아 들어가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있는 미용실이었다.
속 골목이어도 대로변에 붙어 있는 제법 넓은 길이라 골목 어귀에 할인마트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미수가 퇴근할 때 자주 들른다는 마트였다. 가로등도 밝고 장을 봐서 들어가는 이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나이는 크로스백을 뒤로 돌린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가로질렀다. 몇 분 걷지 않아서 장미 미용실이 나타났다. 낡고 오래된 미용실에 얄팍한 유리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밑에 분이 뭘 말하는 거지? 나이는 빨리 열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밑을 기웃거렸다. 오래된 샤시로 되어 있는 문에는 맨 밑에 과연 자그마한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다. 가로와 세로가 30cm 조금 넘을까 싶은 작은 문이었다. 혹시 싶어 슬쩍 밀어봤더니 문이 쓱 열렸다. 먼지는 쌓였지만 꽤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항상 쓰던 문인 모양이었다. 자, 됐다. 어머나! 순간 나이는 깜짝 놀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분홍색 코가 불쑥 나왔던 탓이다. 그리고 그 코를 따라 나온 것은 회색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 한 마리였다. 날씬하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세상에 귀여워라.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도 잊어버린 채 나이는 탄성을 질렀다. 고양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듯 나이의 발치로 다가와 맴돌았다. 초면인데도 종아리에 몸을 비비는 회색 고양이는 나이의 손길도 피하지 않았다. 나이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야옹 하고 고양이가 울었다. 털이 부드럽고 깔끔한 데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에는 루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이가 시험 삼아 루비야 부르자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나이를 바라보았다. 미용실에서 기르는 고양이인가? 문을 열어두라고 했는데 이걸 열어두면 루비가 나가버릴 것이다. 혹시 일부러 내보내려고 한 것일까? 혹시 사장님이 고양이가 여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분명히 미용실에서 기르는 듯한 고양이를 그대로 나가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나이는 조용히 손을 뻗어 루비를 안았다.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던 루비는 태연하게 나이에게 안겼다. 마치 뜨끈한 물주머니 같은 촉감이었다. 나이는 눈을 찌푸렸다. 어쩌지? 그 사장님도 참, 이거 그냥 문만 열어두면 되는 게 아니었잖아? 난감한 일이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나이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미용실 사장님에게 루비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루비가 아주 얌전해서 그녀는 편안히 길을 되짚어 갈 수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털이 붙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기분은 꽤 좋았다. 나이는 개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사장님을 탓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루비는 마치 나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에 또아리를 든 채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감촉이 보드라왔다. 하지만 병원 외부 의자에는 미용실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디 가신 거야? 나이는 난처해져서 매점 주문창으로 다가가 두드렸다.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이미수가 눈을 크게 뜨고 창을 열었다. 나이, 너 퇴근 안 했어? 아니요, 그게요. 세상에 그 고양이는 뭐야? 루비를 보고 미수가 반색했다.
미수가 손을 내밀자 루비는 냄새를 맡다가 머리를 비볐다. 친화력 좋은 루비의 모습에 미수는 신이 나서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이는 오늘의 사정을 미수에게 설명했다. 미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데려왔네. 혹시라도 도망가서 못 찾으면 곤란할 수도 있잖아? 미용실 사장님 부탁 들어드리지 말 걸 그랬어요. 나이가 투덜거리자 미수가 웃었다. 그분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너 오지랖 넓어서 결국 들어드렸을걸? 놀리는 듯한 미수의 말에 나이의 볼이 부풀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해요, 사장님. 아니야, 잘했어. 원래 사람은 다 돕고 사는 거지. 자, 루비를 어쩐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체온에 나이는 조금 욕심이 났다. 아빠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데리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싶어서 보호소 사이트에 들어가 유기묘를 찾아보던 참이었다. 나이는 부드러운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코를 댔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다. 미용실 사장님이 틀림없이 무척 사랑하는 고양이일 것이다. 솔직히 미용실에 다시 데려가 모른 척 해도 되지만 나이는 루비와 함께 집에 가고 싶었다. 밥도 주고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밤에 데려갈게요. 며칠 정도는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럴래? 하긴 매점에는 병원 사람들 와서 데리기가 좀 곤란하긴 해. 기관지가 약한 환자나 알레르기 환자도 있으니 병원 내부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나이는 신이 나서 루비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루비는 자기 자리에 앉은 듯 얌전했다. 가끔 나이의 손등을 핥기도 해서 그녀는 감동받아 고양이를 꼭 끌어안았다. 집에 들어가니 아빠가 루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에게서 음식 냄새가 나는지 루비가 코를 킁킁 댔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빠는 종일 떡볶이와 순대를 만지며 지냈기 때문에 고양이 코에는 냄새가 좋을 것이다. 평소보다 눈은 더 있더니 웬 고양이냐? 그렇게 됐어요. 나이는 히히 웃으면서 아빠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가 야식으로 먹자고 해놓은 두부김치 냄새가 훌륭했다. 늦게 퇴근하는 딸을 위해 아빠는 항상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곤 했다. 루비는 마루로 내려와 이곳저곳 킁킁대며 수색하기 시작했다. 겁도 없이 용감한 고양이 그 자체였다. 아빠도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시때때로 루비를 들여다보았다. 나이는 아빠를 재촉해 식탁에 두부김치를 차린 뒤 마주 앉아 먹으며 오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집안 탐색을 끝낸 루비가 발치에 와서 맴돌다가 식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루비는 낯가림도 하지 않고 나이와 아빠의 사이에 앉아서 둘을 빤히 바라보았다. 고양이의 녹색 눈이 영민하고 초롱초롱해서 두 사람은 대화도 잇고 루비를 마주 보았다. 오늘 저녁에 처음 본 고양이인데도 루비는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대로 새 식구가 되어서 살 수도 있겠다고 나이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음입니다. 오늘 이 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읽을수록 따뜻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엇갈리는 병원의 밤. 그 한복판 작은 매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에게 어느 날부터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 끝내 건네지 못한 마음들. 그 무게를 함께 안고 걷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충분히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수는 나이에게 근무 시간을 바꿔볼 것을 제안했다. 일단 밤에 귀신이 나오는 게 문제라면 그 문제를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 명쾌한 논리였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할까 고민하던 나이 역시 대찬성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이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다.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일찍 일어나려면 고역이었다. 낮근무로 시급이 적어져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하며 일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았다. 야간 근무보다는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가 쉬운 일정이었다.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낮에는 못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며 미수는 기꺼이 자신이 밤근무를 맡았다. 너그럽게 보아주는 배려가 느껴져 나이는 기쁘기도 했지만 낮에는 매점에 손님이 참 많았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소규모라지만 일단 종합병원이라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사와 간호사도 자주 매점을 찾았다. 병원분만 나가면 꺾어져서 편의점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이 빠른 나이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정도였다. 낮근무가 사흘째쯤 되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쉴 틈이 나지 않았다. 반면 이미수는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편하게 있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미수의 말에 따르면 옛날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밤근무가 꽤나 편한 듯한 눈치라 나이는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귀신 따위 나오건 말건 무시하고 놀 걸 그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솔직히 새벽 2시마다 오던 남자는 무섭기는커녕 귀엽기까지 했다. 하지만 매점 안에 나타나던 할머니는 이야기가 다르다. 겁이 없는 나이도 투명한 의료용관에 칭칭 얽매인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서웠다. 특별히 끔찍한 모습도 아니었지만 유달리 거부감이 들었다. 다시 밤근무로 바꿀까 생각하다가도 그 노인을 떠올리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다. 낮근무를 하는 동안 단골들의 얼굴도 익혔다. 특히 간호사나 의사, 병원 행정직원 중에 매일같이 매점에 들러 간식을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그중 한 의사는 사흘 내내 점심시간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시간에도 들렀다. 매점에서는 원두커피도 간단히 내려서 팔았는데 하루에 그가 석 잔은 사서 마셨다. 그가 단 의사가운 가슴팍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항상 늘어진 어깨와 잔뜩 지친 얼굴이 눈에 띄었다.
마주치는 간호사와 인사하는 것을 보니 종양내과에서 일하는 의사인 모양이었다. 박현우는 나이가 내려주는 커피를 받아서 힘없이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인사하고 벽쪽 테이블에 잠시 앉아 쉬다가 가고는 했다. 시계 밑 테이블,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던 곳이었다. 나이는 그것이 은근하게 신경 쓰였다. 그 말고도 중년 여성 행정직원 한 명은 올 때마다 나이를 붙들고 수다를 떨었다. 첫날 이미 통성명을 해서 고순영이라는 이름까지 알게 되었다. 너무 어려 보인다며 혹시 고등학생이냐고 물은 게 첫마디였는데 나름 성인이 된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나이가 당당하게 20이라고 하자 행정직원은 고등학교 3학년인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라며 좋아했다. 그 후부터 올 때마다 수다가 시작되어 나이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6시가 넘어 직원들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나면 한결 편해졌다. 그때쯤이면 병원 방문객도 없어서 매점은 한산했다. 낮 근무 닷새째 되는 날, 나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재고를 조사하고서 카운터 뒷자리에 앉았다. 병원 로비는 1시간 전쯤 응급차가 들이닥쳤던 것을 제외하면 조용한 편이었다. 다만 그 응급차에 실려온 사람은 상당히 크게 다친 모양인지 응급실 쪽이 소란스럽다가 조용해졌다. 아이고 힘들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이는 카운터에 엎드린 채로 끙끙댔다. 1시부터 6시 넘어까지 쭉 일하고 나면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작은 매점이라 그나마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거지. 만약 보통 편의점만한 크기라도 되었으면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요했을 것이다. 나이는 잠시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다. 바깥 하늘에 노을이 물들어 매점 안에도 붉은 빛이 비쳤다. 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밤에 일할 걸 그랬다. 물론 말만 그랬다. 바쁘긴 해도 그 할머니를 또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게다가 이제 4시간만 지나면 곧 집에 갈 수 있었다. 퇴근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다. 그때 인기척이 창가에 언뜻 느껴졌다. 그녀가 얼굴을 들자 주문창 밖으로 손님이 보였다. 조금 초췌한 얼굴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창문가를 기웃거렸다. 나이는 손님을 놓칠세라 얼른 주문창을 열고 영업용 미소를 지었다. 여성은 단발인데 아주 뽀글거리는 펌을 해서 어딘가 삼각김밥을 떠올리게 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녀의 뒤로 노을이 비쳐 삼각형 실루엣이 한층 돋보였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금 머뭇대면서 말을 끌었다. 손님이 틈만 타임이라 나이는 여성을 재촉하지 않았다. 60쯤 되었을까? 어딘가 아픈 듯 보이는 사람이었다. 병원이라 워낙 아픈 손님도 많았고 장례식장에 들르는 이들은 심적으로 괴로운 손님도 많았다. 그녀처럼 안색 나쁜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여성은 잠시 후 힘들게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 제가 뭘 사려는 게 아니라서요. 예? 염치 없지만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면서 나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 중 고령자와 환자가 많아서 간혹 물을 한 잔 달라든가 휴지를 달라든가 하는 부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손님은 그런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닌 듯 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한참이나 꿈을 대며 눈치를 보던 여성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 병원 바로 뒤에 미용실 아세요? 아, 네. 그 오래된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이 말하는 그 가게를 지나면서 봤다. 나이 역시 이 근처에 살았지만 병원 맞은편 큰 길 건너편이었고 병원 뒤쪽과는 인연이 없었다. 다만 산책을 다니면서 미용실의 존재를 알았을 뿐이었다. 오래되어 간판에 먼지가 잔뜩 앉고 유리창에 붙여둔 포스터의 색이 모두 날아간 작은 미용실이었다. 가장자리가 너덜거리는 포스터의 모델이 한껏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더욱 낡은 인상을 주었다. 아, 예, 맞아요. 아시는군요. 여성은 반색했다. 거기가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거든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걸 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는 맞장구를 쳤다. 특히 중년 이상의 손님들은 대다수가 싹싹하게 대하는 태도를 좋아했다. 손님이 수다를 떨면 거기에 적당한 말을 찾아 대꾸해주는 것도 아르바이트의 기술이었다. 여성은 곧 뭔가를 떠올렸는지 얼굴이 흐려졌다. 부탁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용실 문 아래쪽으로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주십사 하고요. 네? 엉뚱한 부탁의 나이는 이상한 소리로 반문해버렸다. 여성은 아주 난처한 얼굴이었다. 나이는 의아해서 눈을 찌푸렸다. 이상한 부탁이라는 걸 여성도 아는지 얼굴을 주문창에 바싹 붙이면서 조심히 말했다. 제가 그걸 열어두었어야 하는데 열지 않고 와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꼭 열어두어야 하는데요. 바로 뒷골목이니까 가셔서 그냥 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열 수가 없어서요. 여성은 난처한 얼굴로 반복해서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나이는 이 여성이 혹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다. 왜 열어야 하는지, 왜 열 수가 없는지 물어볼까 했지만 그보다는 거절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사람과 말을 길게 나눌수록 곤란해지는 법이다. 나이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매점을 떠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저 지금이 아니라도 며칠 안에만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부탁드려요. 여성의 애원에 가까운 말투에 나이는 한숨을 푹 쉬었다. 사실 손님이 진짜 그 미용실 사장님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괜히 남의 가게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끈질겼다. 그녀는 나이를 꼭 붙들고서 놓아주지 않았다. 저 정말로 그 미용실 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아요. 미닫이로 생겼는데 그냥 열어만 주시면 돼요. 네? 정말 안 돼요. 죄송해요. 여성이 애절하게 말했지만 나이는 얼른 주문창을 닫았다.
다행히도 매점 안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온 타이밍이었다. 주문을 받으면서 슬쩍 곁눈질을 하니 여성은 그 사이에 사라졌다. 난처한 부탁이었던 터라 나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는 금세 지고 밤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저녁 9시 반이 되자 이미수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나타났다. 역시 밤근무가 편하긴 한 모양이라며 나이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 네, 일은 많았는데 별일은 없었어요. 저런 힘들었던 모양이네. 나이가 부르퉁하게 내놓은 대답에 미수는 까르르 웃었다.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미수는 꽤 발랄하고 명랑한 성격이라 나이에게 훨씬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보았던 귀신들이 이미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모양이었다. 그냥 매점 장사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듯한 태도라 나이는 그런 미수의 태어남이 좀 부러웠다. 사실 나이도 그 할머니 귀신만 아니면 괜찮은데 싶어서 좀 억울하기까지 했다. 미수가 정상과 재고를 확인하는 동안 나이는 집에 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나서 입을 열었다. 사장님, 병원 뒤 골목에 작은 미용실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장미미용실인가 뭔가. 거기 오래됐지.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었거든요. 미수는 자기도 그 미용실에서 몇 번 머리를 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거기 사장님 파마를 너무 세게 말더라. 자기 머리도 완전 뽀글뽀글하게 하고 다니는 양반인데 그분이 오셨어? 병원 올 일이 있었나? 네네, 맞아요. 단발인데 뽀글뽀글해서 엄청 튀더라고요. 그분 맞네. 뭐 사가셨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서요. 그렇구나 하면서 미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손님이 확실히 미용실 주인인 것은 맞았다. 나이는 미용실 사장님의 특이한 부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10시가 된 것을 보고 인사한 뒤 허둥지둥 매점을 나섰다. 일을 할 때는 칼퇴가 중요한 법이다. 원래 병원을 나가면 곧장 길을 건너 집으로 가곤 했다. 그런데 1층 로비를 통과해 나오다 보니 병원 외부에 긴 의자에 앉아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보였다. 뽀글거리는 단발머리 아래 얼굴이 지치고 슬퍼 보였다. 나이는 집으로 달려가 발 뻗고 누워 유튜브를 켜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장님에게로 다가갔다. 저기... 어머, 퇴근하시는 건가요? 미용실 사장님이 초췌한 안색으로 인사했다. 나이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말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그냥 그 작은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열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놔서. 왜 지금이라도 가서 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른다. 병원에는 간혹 그런 이들이 있었다. 입원한 사람을 살피느라 집에도 차마 가지 못하고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 그렇게 자세한 사정 같은 건 사실 알고 싶지 않아서 나이는 별다른 것을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한 채 병원 정문을 나섰다. 어차피 정문으로 나가 왼쪽으로 꺾어 병원 뒤로 돌아 들어가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있는 미용실이었다. 속 골목이어도 대로변에 붙어있는 제법 넓은 길이라
골목 어귀의 할인마트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이미수가 퇴근할 때 자주 들른다는 마트였다. 가로등도 밝고 장을 봐서 들어가는 이들도 드문드문 보였다. 나이는 크로스백을 뒤로 돌린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가로질렀다. 몇 분 걷지 않아서 장미 미용실이 나타났다. 낡고 오래된 미용실에 얄팍한 유리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밑에 문이 뭘 말하는 거지? 나이는 빨리 열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밑을 기웃거렸다. 오래된 샤시로 되어 있는 문에는 맨 밑에 과연 자그마한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다. 가로와 세로가 30cm 조금 넘을까 싶은 작은 문이었다. 혹시 싶어 슬쩍 밀어봤더니 문이 쓱 열렸다. 먼지는 쌓였지만 꽤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항상 쓰던 문인 모양이었다. 자, 됐다. 어머나! 순간 나이는 깜짝 놀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분홍색 코가 불쑥 나왔던 탓이다. 그리고 그 코를 따라 나온 것은 회색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 한 마리였다. 날씬하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세상에 귀여워라.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도 잊어버린 채 나이는 탄성을 질렀다. 고양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듯 나이의 발치로 다가와 맴돌았다. 초면인데도 종아리에 몸을 비비는 회색 고양이는 나이의 손길도 피하지 않았다. 나이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야옹 하고 고양이가 울었다. 털이 부드럽고 깔끔한 데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에는 루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이가 시험 삼아 루비야 부르자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나이를 바라보았다. 미용실에서 기르는 고양이인가? 문을 열어두라고 했는데 이걸 열어두면 루비가 나가버릴 것이다. 혹시 일부러 내보내려고 한 것일까? 혹시 사장님이 고양이가 여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분명히 미용실에서 기르는 듯한 고양이를 그대로 나가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나이는 조용히 손을 뻗어 루비를 안았다.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던 루비는 태연하게 나이에게 안겼다. 마치 뜨끈한 물주머니 같은 촉감이었다. 나이는 눈을 찌푸렸다. 어쩌지? 그 사장님도 참, 이거 그냥 문만 열어두면 되는 게 아니었잖아. 난감한 일이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나이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미용실 사장님에게 루비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루비가 아주 얌전해서 그녀는 편안히 길을 되짚어 갈 수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털이 붙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기분은 꽤 좋았다. 나이는 개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사장님을 탓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루비는 마치 나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에 또아리를 든 채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감촉이 보드라왔다. 하지만 병원 외부 의자에는 미용실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디 가신 거야? 나이는 난처해져서 매점 주문창으로 다가가 두드렸다.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이미수가 눈을 크게 뜨고 창을 열었다. 나이, 너 퇴근 안 했어? 아니요, 그게요. 세상에 그 고양이는 뭐야? 루비를 보고 미수가 반색했다. 미수가 손을 내밀자 루비는 냄새를 맡다가 머리를 비볐다.
친화력 좋은 루비의 모습에 미수는 신이 나서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이는 오늘의 사정을 미수에게 설명했다. 미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데려왔네. 혹시라도 도망가서 못 찾으면 곤란할 수도 있잖아? 미용실 사장님 부탁 들어드리지 말 걸 그랬어요. 나이가 투덜거리자 미수가 웃었다. 그분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너 오지랖 넓어서 결국 들어드렸을걸? 놀리는 듯한 미수의 말에 나이의 볼이 부풀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해요, 사장님. 아니야, 잘했어. 원래 사람은 다 돕고 사는 거지. 자, 루비를 어쩐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체온에 나이는 조금 욕심이 났다. 아빠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데리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싶어서 보호소 사이트에 들어가 유기묘를 찾아보던 참이었다. 나이는 부드러운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코를 댔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다. 미용실 사장님이 틀림없이 무척 사랑하는 고양이일 것이다. 솔직히 미용실에 다시 데려가 모른 척 해도 되지만 나이는 루비와 함께 집에 가고 싶었다. 밥도 주고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밤에 데려갈게요. 며칠 정도는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럴래? 하긴 매점에는 병원 사람들 와서 데리기가 좀 곤란하긴 해. 기관지가 약한 환자나 알레르기 환자도 있으니 병원 내부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나이는 신이 나서 루비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루비는 자기 자리에 앉은 듯 얌전했다. 가끔 나이의 손등을 핥기도 해서 그녀는 감동받아 고양이를 꼭 끌어안았다. 집에 들어가니 아빠가 루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에게서 음식 냄새가 나는지 루비가 코를 킁킁 댔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빠는 종일 떡볶이와 순대를 만지며 지냈기 때문에 고양이 코에는 냄새가 좋을 것이다. 평소보다 눈은 더 있더니 웬 고양이냐? 그렇게 됐어요. 나이는 히히 웃으면서 아빠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가 야식으로 먹자고 해놓은 두부김치 냄새가 훌륭했다. 늦게 퇴근하는 딸을 위해 아빠는 항상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곤 했다. 루비는 마루로 내려와 이곳저곳 킁킁대며 수색하기 시작했다. 겁도 없이 용감한 고양이 그 자체였다. 아빠도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시때때로 루비를 들여다보았다. 나이는 아빠를 재촉해 식탁에 두부김치를 차린 뒤 마주 앉아 먹으며 오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집안 탐색을 끝낸 루비가 발치에 와서 맴돌다가 식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루비는 낯가림도 하지 않고 나이와 아빠의 사이에 앉아서 둘을 빤히 바라보았다. 고양이의 녹색 눈이 영민하고 초롱초롱해서 두 사람은 대화도 잇고 루비를 마주 보았다. 오늘 저녁에 처음 본 고양이인데도 루비는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대로 새 식구가 되어서 살 수도 있겠다고 나이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